저희가 이전에 소니 알파 6400 하고 후지 카메라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2명이나 소니 카메라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캐논의 EOS R이랑 R10을 썼고, 이제 민호님은 후지의 XT200을 사용하셨잖아요. 왜 알파 7C2로 기변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후지를 쓰다가 이제 갈아타게 됐는데요. 후지의 카메라들이 아무래도 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어가지고 영상으로 유명한 소니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하연님은 이제 캐논에서 소니로 기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원래 캐논을 진짜 잘 썼어요. 제가 20년도 여름에 EOS R을 사고 뽕 뽑을 대로 뽑고, 그리고 R10이라는 카메라도 23년도에 사게 됐었는데 그것도 4K 화질이 너무 좋고 막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EOS R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일단 하나는 4K 촬영 시에 크롭이 돼요. 이게 좀 너무 아쉬웠고, 이제 두 번째는 로고 촬영이 되긴 하는데 8비트가 이것도 아쉬웠던 점이었고, 세 번째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30분 이상의 연속 녹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0분마다 이거를 제조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R10은 30분 제한 녹화가 풀렸긴 했지만 프로바디이기도 했고 발열이 조금 있어서 그게 되게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소니 그 AF 뿜을 보고 AF의 맛을 보고 소니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캐논을 버리고 소니로 갈아타게 됐습니다. 요즘에 캐논은 좋으니까 또 캐논 유저분들이 너무 속상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7C2를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셨죠? 저는 이제 C2를 사용한 지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C2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느끼셨나요? 일단 제가 처음에 C2를 사려고 마음 먹었던 가장 큰 이유였죠?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은 딱 보이실 거예요. 이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작고 가벼운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인 여성 손 기준으로 한 손에 이렇게 한 손으로 아주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무게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취미 영상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보통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 같은 걸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휴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무겁게 뭐 삼각대 지고 다니고 이것저것 렌즈나 필터나 이런 거 지고 다니고 이런 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 카메라는 그냥 되게 가벼워서 그냥 간단히 이것만 들고 나가도 그냥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그런 데에 적합한 사이즈와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게 그냥 핸드헬드로 찍어도 그렇게 흔들림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손떨방도 좋은 편이라서 그런 여행 영상이나 일상 영상을 그냥 가볍게 취미 영상으로 찍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사실 소니 바디라고 하면은 제 기억 속에는 조금 둔탁하고 올드한 이미지가 조금 강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전에 후지를 쓴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카메라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간지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C2를 결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시면 딱 보이실 텐데 디자인이 되게 빈티지하고 심지어 되게 이 실버 라인이 매트하게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싸 보이지 않고 되게 고급져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립 부분도 사실 옛날에 썼던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지 카메라를 썼을 때는 그 후지 카메라가 보급형 카메라다 보니까 이 그립 부분이 조금 단단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게 그립 부분이 되게 좀 안정감 있이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가볍고 조금 작은 무게감에 비해서 딱 잡았을 때 안정감이 조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파 7 C2를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 7 C2 장점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들 해보실 텐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점이 AI AF인데요. AI가 자동으로 이제 사람을 인식을 해서 AF를 잡아주는 그런 건데 사람을 추적을 해주는 거예요. AI 기술을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뒤를 돌아도 혹은 옆모습 반쪽만 나와도 제 움직임을 추적을 해서 얘가 이쯤에 있겠구나 하고 초점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아마추어 분들도 실패 없이 영상을 찍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액정이 또 스위블 액정이에요.
스위블 액정 한 번 쓰면은 틸트 액정으로 다시 못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근 촬영할 때 유용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M모드 촬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커스텀할 수 있는 다이얼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지금 이 버튼도 다이얼이고 여기에도 다이얼이 하나가 더 있어요. M모드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커스텀 다이얼을 사용하시는 분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파 7 C2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드 다이얼이 따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영상, SNQ, 슬로우 앤 퀵이라는 조속 고속 촬영을 쉽게 할 수 있는 모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전작인 알파 7C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영상, SNQ 모드를 바꾸려면 이제 메뉴에서 조작하고 이랬어야 했는데 이렇게 슉슉 바뀌니까 이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소니 알파 7 C2 같은 경우는 좀 취미인데 풀프레임을 갖고 싶다, 입문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쓰면 후지에 원래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좀 내가 원하는 예쁜 필터들, 필름 룩도 있거든요. 이런 룩들을 쉽게 영상이든 사진이든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프트 스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피부 보정을 촬영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피부가 예쁘게 나왔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소프트 스킨 기능을 켜놓으면 어느 정도 피부를 밀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단점도 사실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제가 알파 7 C2를 망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M4랑 파나소닉의 S5 마크 2랑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치명적인 단점이 일단 SD카드가 원슬롯입니다. 원슬롯이라서 좀 상업 현장 같은 경우는 SD카드가 날아가면 리스크가 너무 큰데 이런 점이 너무 큰 단점이고, 그리고 HDMI가 아닌 마이크로 HDMI를 써요. 근데 이게 포트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리그에서 나오는 클램프 같은 거를 껴줘야지 좀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이게 단점인데 M4는 2슬롯에 HDMI도 그냥 일반 HDMI를 넣어줘서 M4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카메라가 작고 가볍다 보니까 앞에 무거운 렌즈를 달다 보면은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4K 60프레임 영상을 찍을 때 이게 1.5배 크롭이 되거든요. 사실 60프레임이 아니라 24프레임이나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단점이 아니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고속 영상을 찍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아리에서 주로 단편 영화를 자주 찍잖아요. 그래서 세팅 값을,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세팅 값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구매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모래집에 대해서 극찬이 많았어요. 너무 예쁘게 찍혔다. 이제 모래집도 소니 알파 7 C2로 찍은 거거든요. 저희는 주로 로그로 찍습니다. 영화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색 보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DR 확보를 위해서 로그로 찍는데, 그리고 영화를 찍을 때는 24프레임으로 일반적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의 공식이 있는데 24프레임에 곱하기 2는 사실 48이지만 얘는 개각도 설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카메라다 보니까 48과 가장 근접한 50으로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담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가 형성이 되고요. 무조건 M모드로 매뉴얼 모드로 찍으셔야 shoot과 조리개와 ISO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화질도 오토가 아닌 수동으로 설정하는 게 튀지 않는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면 민서님은 이 알파 7 C2를 3개월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만족하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제 소유의 렌즈는 없긴 한데 지금 주변에서 빌려서 여러 가지 렌즈를 사서 쓰는 중이에요. 근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영상의 퀄리티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올라간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한 11월쯤에 알파 7 C2를 사가지고 소니로 완전히 기변을 했는데 정말
대만족합니다. 물론 돈이 있었다면 솔직히 FX3를 샀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또 C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한여름을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M4는 발열 이슈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C2는 발열 이슈도 아직 경험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일단 예쁘고 가볍고 작고 그런 점도 되게 만족스럽고, 저는 렌즈를 애초에 하나만 맞출 생각이었거든요. 원래 캐논 쓸 때는 달 렌즈 몇 개랑 가변 조리개 줌 렌즈를 썼는데 고정 조리개 줌 렌즈를 써야겠다 하고 소니로 넘어왔어요. 솔직히 돈만 있었으면 2470 GM2랑 70200을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냥 올렌즈로 가자. 평생 쓸 생각으로 24105 F4를 맞췄는데 이건 아마 평생 쓰진 않을 것 같고 조만간 기변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로그로 찍고 나서부터는 카메라 공부도 더 많이 되고 2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이걸 사는데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 200만 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자 어떤 분들한테 이 C2를 추천을 해주고 싶은지. 근데 저는 처음 입문할 때 좀 돈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R을 처음 샀는데 그때도 바디랑 렌즈 포함해서 거의 한 250 정도를 썼지만 EOS R을 사고 후회를 한 적은 없었어요. 렌즈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풀프레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니까 사실 공모전이나 이런 걸로 뽕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확실히 되고. 네, 저는 사실 C2 영상을 보러 들어오실 정도면은 조금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아이폰 15 프로인가요? 프로 맥스인가요? 그거는 이제 로그 촬영도 되고, 요즘 이제 핸드폰 카메라들도 너무 잘 나와서 보급용 카메라를 쓰면은 사실 카메라를 쓰는 매력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은 카메라에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할 거를 마음 먹고 들어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카메라는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취미인데 그래도 나는 예쁘고 전문가스럽게 촬영을 하고 싶다, 예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나 이 C2 카메라가 여러 방면에서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밸런스 좋게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C2로 찍은 영상들을 좀 많이 올리고 단편 영화나 뭐 예능 영상들도 많이 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